이번 시간에는 소음과 진동 중에서 음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의 물리적 성질 중에서 음파의 종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음파의 종류에는 크게 평면파, 그 다음에 요 나와있죠. 발산파, 구면파, 진행파, 정제파 이렇게 나눠지는데 평면파가 뭐냐 한번 볼까요? 평면파는 실린더의 피스톤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파와 같이 음파의 파면들이 음파의 파면들이 어떻게 된다고? 서로 평행한 것을 평면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면이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글씨로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갖다가 평면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는 요 하나가 보고 요 면이 파면이죠. 파면이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파면이 평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 면하고 요 면하고가 지금 평행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것도 평행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도 평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평면파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파면이 평행하게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겠죠. 그죠? 다른 평행하게 안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이름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요 한 면을 뭐라고 한다고? 파면이라고 한다 이 말이겠죠. 파면이라고 이야기하고 파면끼리 평행하게 되어 있는 것을 평면파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음파의 파면들이 서로 평행한 파를 뭐라고 한다고? 평면파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겠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음원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크기에 비해 아주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는 점음운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파면은 평행이 되는 파동이다. 파면은 평면이 되는 파동이다. 이 말이겠죠. 말은 어렵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음원이 크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크기에 비해 아주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는 점원원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파면은 평면이 되는 파동이다. 그죠? 이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하면은 좀 쉽게 이야기가 되겠죠. 파면 같은 파동이 같은 위상을 갖는 면을 파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평면파는 파면이 무한평면이 되는 파동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죠. 파면이 무한히 평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했으면은 뭐 이야기가 쉬울 건데 뭐 좀 어렵게 되어 있죠. 요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까 그림에서 봤던 파면이 있죠. 파면이 평행하게 쭉 가가 있죠. 평행하게 되는 게 평면파인데 무한대로 가질수록 아주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도 평행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파면이 무한 평면이 되는 파동이다. 그죠? 무한히 가더라도 평면이 되는 파동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발산어는 평면파와 다르게 발산파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한번 봅시다.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아까 이 평면파는 같은 평행하게 되어 있죠. 그죠? 면 평행이 되는 파동을 이야기하는 거고 발산파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까 그 면적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더욱 넓은 면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넓은 면적으로 퍼져나간다. 파. 음원에서는 파면이 좀 작고 갈수록 넓어진다. 이런 얘기겠죠. 그걸 갖다가 발산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면파는
공중에 있는 점음원에서 이 말이겠죠. 음원과 같이 같은 음원에서 어떻게 된다고?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에너지를 방출할 때, 그죠? 방출할 때 발생하는 파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구면파라고 이야기하죠. 구면파. 그죠? 구처럼 똑같이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면파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에너지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파입니다. 그걸 갖다 구면파라고 이야기하죠. 읽어보면 즉 파장과 비교하여 치수가 작은 음원으로부터 음원이 작다 이 말이에요. 치수가 작은 음원으로부터 방사된 음원이 구면을 이루며 확산한다. 구면을 이루면서 확산하는데 어떻게 된다고?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구면파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진행파는 뭐냐? 음파의 진행 방향으로 에너지를 송출하는 파입니다. 음파의 진행 방향으로. 음파의 진행 방향으로 에너지를 전송하는 파가 진행파입니다. 정제파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음파의 구조적 간섭에 의해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둘 또는 그 이상의 음파가 구조적 간섭에 의해 시간적으로 일정하게 음압의 최고와 최저가 그죠? 음압의 최고와 최저가 반복되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일정하게 시간적으로 일정하게 이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일정한 거. 그걸 갖다가 정제파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 30분이면 30분 단위로 30분씩 단위로 아니면 1시간씩 단위로 일정하게 최고와 최저, 최고와 최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패턴이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정제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간섭에 의해서 이 말입니다. 구조적 간섭.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구조적 간섭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겠죠. 평면파의 파동 에너지 뭐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소음 진동 기사 치려면은 뭐 외워야 되겠죠. 근데 뭐 우리는 소음 기사는 시험은 치지는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하고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들어가는 파동 방정식 구하는 공식에 뭐 뭐가 필요한지만 한번 볼까요? 매질 입자의 변이, 그 다음에 시간, 음파의 진행 방향, 전파 속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파동 방정식을 만드는 거겠죠. 공식까지는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시험 칠 때 뭐 소음 진동 기사 있죠. 그 시험을 쳐서 하려면 외워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음의 회절 이거 이해하겠죠. 음파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평면파가 있고 평면파는 어떤 걸 평면파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림을 보여줬었는데 이거죠. 파면이 요게 파면이죠. 파면이 평행하게 계속 가는 거죠. 무한평면이 되도록 가는 겁니다. 파면이 요런 걸 갖다가 평면파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발산파는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파면의 면적이 커지는 겁니다. 더욱 큰 면적으로 아까 봤던 파면 그림이 그 면적이 자꾸 커지는 거 그걸 갖다 발산된다고 해서 발산파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구면파는 뭐라고? 음원에서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구면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처럼 모든 방향이 똑같이 에너지가 방출되는 형태를 구면파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진행파는 뭐 음파의 진행 방향으로 에너지를 송출하는 파입니다. 음파가 가는 방향, 그 방향으로 에너지를 전송하는 파를 진행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한다고 해서 진행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진행파라고 이야기하죠. 정제파는 일정한 시간을
규칙으로 예를 들어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2개 또는 그 이상의 파들의 간섭이 일어나서 음압이 최고 최저 이런 식으로 패턴 있게 변화되는 거, 반복되는 거, 이걸 갖다 정제파라고 한다는 얘기겠죠. 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정제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음의 회절은 뭐냐면 이렇게 휙 굽는다는 얘기죠. 돌아 들어온다는 얘기, 휙 굽는다는 얘기입니다. 회절이 그럼 뭐가 회절인데요? 이러면 이런 게 회절입니다. 회절파면 휙 이렇게 굽는다는 얘기죠. 회절. 이런 음은 저렇게 회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 뒤에 있어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벽을 뭐 통해서 듣는 것도 있지만 이게 휙 굽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같은 거 틀어놓으면 벽에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 뒤에서도 들을 수 있죠. 이게 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음의 회절,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음파의 진행 속도가 장소에 따라 변하고 진행 방향이 변하는 현상으로 차단벽이나 창문의 틈, 벽의 구멍을 통해서 전달되기 쉬운데 이것을 회절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음은 음장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 뒤쪽으로 음이 전파되는 현상입니다. 장애물 뒤쪽으로 음이 전파되는 현상, 이것을 뭐 회절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죠. 특징은 음의 회절은 파장과 장애물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장애물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겠죠. 파장과 장애물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음의 회절이.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됩니다. 파장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림으로 보면 여기 안 나오는구나. 그림을 한번 볼까요? 파장 여기서 요까지를 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요 파장이 한 파장이 이렇게 파장이 짧다는 말은 요렇게 빡빡하게 돌아간다 이 말이겠죠. 요렇게 파장이 길다는 말은 쉽게 말해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 사이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파장이 좁으면은 여기서 요까지니까 요 안에 한 사이클이 들어와야 되니까 요렇게 쪼붓하게 되는 거고 요서 요까지 간격이 쪼붓하게 되는 거고 파장이 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긴 거죠. 그러면은 이 장애물이 있을 때 잘 돌아가 들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파장이 길어야지 잘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파장이 짧아야지 잘 들리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되는 거죠. 이렇게 휙 돌아가 들어오니까 긴 게 조금만 돌아도 되는 거죠. 파장이 짧아가 막 요래 좁빗하게 요래 있는 것들은 회절도 잘 안 되겠죠. 그죠? 좁빗하게 되어 있는 거는 폭이 좁으니까 회절도 잘 안 됩니다. 그죠? 즉 장애물의 치수보다 파장이 긴 음은 장애물보다 파장이 이렇게 한 사이클이 긴 음은 장애물을 쉽게 넘어서 회절이 잘 돼서 잘 되는 거겠죠. 그런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겠죠. 소리의 주파수는 또 파장에 반비례하므로 주파수는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낮은 주파수는 고주파음에 비해서 회절하기가 쉽다. 주파수가 낮으면 회절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알아놔주면 되겠죠. 그래서 소리의 주파수는 파장에 반비례하니까 이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되니까 주파수는 파장에 반비례하니까 그거에 반대죠. 그래서 주파수가 낮으면 회절하기가 쉬운 겁니다. 또 물체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창문의 벽 같은 창문의 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구멍이 작을수록 소리는 잘 회전되는 겁니다. 작을수록. 왜 그렇게 되는가 보면은 여기 있죠. 장애물이 있는데 요 안에 좀 작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회절이 잘 되는 겁니다. 회절 파면이. 이렇게요. 요거를 빨리 지나가서 요렇게 회절이 일어난다 이 말이겠죠. 이게 장애물이 크면 이 회절이 잘 안 되는 거겠죠. 회절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게. 회전은 이렇게 회전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여기 회전하는 면이 없죠. 장애물이 크면은 회전하는 면이 없이 쭉 그냥 바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장애물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면 그대로 통과되는 거겠죠. 장애물이 없다면. 근데 장애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부딪히니까 여기서 회전이 일어나긴 하는데 조금밖에 안 일어나죠. 이 장애물이 간의 간격이 크면. 쉽게 말해서 창문을 많이 열어놓으면 이 말이죠. 창문을 많이 열어놓으면 회전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창문을 작게 열어놓으면 회전이 많이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 했죠. 요까지. 음파는 회절 현상에 의해 차음벽의 효과가 실험치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음파는 회절 현상, 이런 꺾이는 현상에 의해서 차음벽의 효과가 실험치보다 항상 좀 낮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차음벽이 뭡니까? 음을 차단하는 벽이죠. 음을 차단하는 벽의 효과가 실험할 때보다 좀 더 낮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왜? 회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얘기겠죠. 파가 휙 굳기 때문에 시험치보다 좀 낮게 나는 차음벽의 효과가 좀 실험치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라디오 전파가 건물의 뒤쪽에서 수신되는 현상과 같은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라디오 전파 이런 거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뭐 인공위성이나 이런 데서 쏘는 거는 뭐 벽 뒤에 있건 뭐 이런 거 별로 관계 없죠. 근데 옛날에 뭐 주파수 쏘아가지고 하는 그런 뭐 라디오 방송 뭐 할 때 이럴 때 보면은 어떤 위치에 가면은 잘 안 잡히죠. 안테나 이래 빼도 잘 안 잡힙니다. 어떤 위치에 가면 또 잘 잡혀요. 왜냐하면은 라디오 주파수 쏘는데 뭐 방송국이 있겠죠. 방송국에서 우리 내가 있는 지점까지 라디오 들고 있는 지점까지 뭐 건물이 여러 개가 있었을 겁니다. 회절이 계속 되면서 왔겠죠.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딱 있는 건물에서 건물 뒤쪽에서도 들리는 거는 이래 회절이 되기 때문에 들리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여기가 뭐 방송국에서 이제 라디오 전파를 쐈다고 봅시다. 그럼 건물이 있어도 이 뒤쪽에 내가 서 있어도 이게 들리죠. 이거는 통과는 못 해도 벽을 통과는 못 해도 이렇게 가는 틈 사이가 있기 때문에 틈에서 이렇게 회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절이 되기 때문에 들리는 거겠죠. 잘 안 들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조금 요 부분에 있으면 예를 들어 잘 안 들렸겠죠. 요 부분. 요 지금 딱 요 부분. 장애물이 있는 바로 옆쪽 여기는 잘 안 들렸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회절이 잘 되는 위치 있죠. 요런 위치. 요런 위치는 잘 들리겠죠. 전파가 회절이 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라디오의 전파가 큰 건물의 뒤쪽에서도 수신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호겐스의 원리, 뭐 호겐스라는 사람이 뭐라 했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의 평면상의 모든 점이 하나의 평면이에요. 파면이네요. 하나의 파면 뭔지 알죠? 아까 그림 계속 보여줬던 거. 하나의 파면상의 모든 점이 파원이 되면 이 말이죠. 2차적인 구면파를 산출하여 그 파면들을 둘러싸이는 면이 새로운 파면을 만드는 현상. 그게 어떻게 후켄스의 원리입니다. 구면파를 사출하여 그 파면들을 둘러싸는 면이 새로운 파면을 만든다 이 말이겠죠. 쉽게 말해서
어느 순간의 파면이 좀 이따 그림으로 같이 좀 설명합시다. 어느 순간의 파면이 주어지면 다음 순간의 파면은 주어진 파면상의 각 점이 독립파원이 되어 발생하는 2차적인 구면파에 공통으로 접하는 면이 포락이 된다는 의미이다. 엄청나게 어렵죠.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되게 어렵게 써놨죠. 근데 그림은 보면 이제 이해가 되겠네요. 좀 아무래도 이 물리적인 말을 쓰려고 하다 보면은 좀 이해가 어렵도록 표현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파가 진행하는 모양을 그림으로 구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원리로 음파가 진행하는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원리로 음파가 장애물 뒤로 회절되는 회절 현상의 좋은 예이다 이 말이죠.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이 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쉽네요. 여기서 파원이 있었다고 봅시다. 파원이 있었다고 보면은 일로 가가지고 여기에 뭐가 장애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또 장애물이 있다. 이래 되면 여기에서도 가서 요렇게 다시 회절돼 가지고 전파가 나가겠죠. 이게 전파라고 보면 전파가 나가겠죠. 요게 또 장애물이 있으면 요게만큼 또 회절돼 가지고 전파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파원이 되어 각각 2차적인 구면파를 산출하고 그 파면들을 둘러싸는 면이 어떻게 새로운 파면을 만든다 이 말이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파면이 있다. 파원이 있습니다. 하나의 표면상에 파원이 있다 이 말이죠. 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또 하나 더 있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해절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하나가 나가다가 여기서 다시 파원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도 파원이 되고 새로운 파면을 만든다 이 말이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는 하지 말고 여기서 보면 요 구멍이 작을수록 틈이 작을수록 아니면 여기 구멍일 수도 있고 요게 뭐 틈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작을수록 이 회절이 심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게 장애물이 넓을수록 회절이 작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림을 한번 쫙 보고 이해를 해봅니다. 어떤 뭐 전파라든지 입사가 될 때 여기 장애물이 있으면 맞고 반사되는 것도 있죠. 요렇게 반대로 튀어나옵니다. 입사가 되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이거 뭐 통과되는 장애물도 있지만 통과 안 되는 장애물도 있죠. 그러면은 이 파가 돌아옵니다. 이거는 반대로 돌아오고 요 틈이나 구멍 사이로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회절이 되는 겁니다. 회절이 이렇게 되는 형태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그림으로 봐도 길죠. 긴데 요 작은 데로 통과하려고 하면은 회절이 되면서 밀고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구멍이 작다든지 간격이 작으면 회절이 세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회절이 많이 일어나지 않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 이제 휴겐스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입사파면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입사파면, 자, 입사파면이 이런 식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쪽으로 가고 있을 때 장애물이 딱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절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회절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회절이 일어납니다. 그죠? 회절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걸려가지고 이제 회절이 일어났겠죠. 이제 뭐 회절은 이 장애물의 그 크기 따라 다지면 이런 식으로 회절이 일어납니다. 여기도 장애물이 걸려가 돌아가는 거는 반사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통과되는 거는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회절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안에를 갖다가 무압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무압력. 여기는 이제 회절이 닿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무압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애물에 의한 회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봤는 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크네요. 이래 갑니다. 가면은 여기서 이제 회절이 일어납니다. 이 장애물이 걸렸기 때문에. 회절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죠? 장애물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안쪽에서는 어떻게? 무압력이다. 이런 얘기겠죠. 이쪽 장애물도 보면은 요렇게 갈 수도 있었겠지만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회절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회절의 범위가 닿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걸 갖다가 무압력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음의 회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합니다.